기존의 외환시장, 송금시장 이런 것들이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들어와서 은행들의 수익 모델을 잠식하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프라 차원에서도 재편이 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그냥 주식이나 해야지, 대한민국은 부동산이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새로운 투자를 해보는 것, 쉽게 저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다. 현금 없는 사회와 디지털 금융혁명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그 근본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적으로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인프라 차원에서도 이 재편이 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기존의 피지컬 화폐가 세상에 장악하던 시절에는 이 돈이 오고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했어요. 현금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 얼마가 얼마로 이동했다. 장부상의 숫자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 기술이죠. 기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가 거기서 수없이 많은 트랜잭션들이 발행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흐름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발생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이 현금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말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의 심지어 정보, 현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밭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될 것이고 그것 중심으로 재편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조금 유의미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은 이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당연히도 거래하고 싶으면 달러 사다가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석유 무조건 달러로 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화폐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공존하는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서로 심리스하게만 왔다 갔다 수합이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이 화폐들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들 간의 거래 비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줄어든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도 상당히 큰 이 바라보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거래가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정부가 알 수 없는 트랜잭션들이 발생한다 이래서 스테이블코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모든 거래가 다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요즘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후원금 이것부터 우리 이걸로 바꾸자. 그래서 투명하게 모두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게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이 국가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훨씬 더 뾰족하고 정밀하게 채워야 되는 그러한 가능성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보면 제일 처음으로는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배를 불리고 있던 은행들의 수익 모델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 빅테크들의 결제 플랫폼이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도구로만 존재하던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활용하면서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들어와서 은행들의 수익 모델을 잠식하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발행한 CBDC 같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확산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외환시장, 송금시장 이런 것들이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다극화 또는 우리가 달러 패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균형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금융질서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구조, 인프라가 전환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좀 영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공존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전통금융이 실제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의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만든 근원에 뭐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통금융이 흔들리고 이러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이, 기술 기반의 금융이 등장하게 된 원인도 여기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처음 등장했었던 2008년, 2009년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촉발됐던 여러 가지 미국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퍼졌었죠. 저도 그때 상당히 그 주식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격했던 것은 우리가 신뢰를 완전히 위임한 곳이 우리를 배신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통기관, 전통금융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틈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오면서 파고들게 됐던 건 거죠.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스테이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대한 신뢰를 주는 것. 그럼 그것의 방법은 결국에는 준비금이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행된 금액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가지고 오면 환불해줄게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는 것. 그러려면 준비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준비금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것, 준비금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 전통금융이랑 함께 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규제하고 감독책이 무조건 정립돼야겠죠. 사실은 이 규제 없애주세요, 감독책이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제 기반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금융 인프라들과 어떻게 하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다 없애고 우리 것만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 불편해서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인프라하고의 상호 운용성을 실제로 갖추어서 활용 가능한 방식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존의 전통 금융이랑 같이 시장을 함께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으로 세계 경제와 개인 금융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인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를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니즈를 가지신 분 누구시냐면 제 주변에 자식들 유학 보내신 분들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한 개인이 보낼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명문대 미국에 유학 보내놓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사실은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항상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문제를 법적으로 준법을 하며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인들이 뭐 해외 송금하거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편 결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신용사회잖아요. 누구나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누구나 쉽게 그냥 모바일로 페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니 도대체 뭐 지급 결제 간편화가 무슨 말이야, 이미 다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와닿는 이제 그러한 그 감각이 좀 다른 어떠한 뭐 해외 송금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신용 사회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무딜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구 같은 것들이나 역직구 이런 것들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여행 가서 그 해외여행 나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다양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해외로 송금을 편하게 법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을 불편하니까 그냥 안 했던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송금 결제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 생활의 변화 충분히 크게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투자 수단으로서도 사실 이제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데이터를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코인으로 10억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던가 뭐 이러한 이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과반이었나가 20대라고 했다던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투자 수단으로서 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불안정하고 어렵고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못하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요것을 뭐 안전한 대기 자금이라든지 안전판으로 활용해서 이 크립토커런시 투자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투자 수단이 다변화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실은 눈 가리고 나는 그냥 주식이나 해야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은 부동산이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작은 소액이나마 재밌게 한번 새로운 투자를 해보는 것 또는 내 자산을 좀 그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는 뭐 달러로 좀 바꿔놓고 싶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있을 때에 굉장히 쉽게 저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투자나 저축 수단 이런 것들이 다변화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피디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서브스크립션으로 쓰는 돈이 만만치
많지 않아요. 월마다. 그쵸? 유튜브 프리미엄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에 없는 건 티빙이나 왓챠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또 음악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항상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번 달에 너무 바빠서 넷플릭스를 거의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돈을 맨날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서브스크립션이 이렇게 먼틀리로 생겼냐라고 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본 만큼, 읽은 만큼, 들은 만큼 돈 내는 것이 사실상 뭐 몇십 원, 몇 원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복잡하고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굉장히 싸고 편하고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술 기업들이 쟤네 지금 저렇게 비싸잖아. 우리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가능하게 네가 읽은 만큼만 돈 내, 쓴 만큼만 돈 내, 본 만큼만 돈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서비스로 가겠죠. 그럼 당연히도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쓴 만큼, 본 만큼, 즐긴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이러한 구독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들도 개인 생활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결국에는 디지털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함에 따라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주권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데이터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나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된다거나 혹은 뭐 해킹에 쉽게 노출된다거나 하는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더 공부하고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떠먹여주는 TV 같은 채널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공부하고 듣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도움 요청하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변화도 누군가는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처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야기했을 때 제일 주가 올랐던 기업들이 좀 있었죠. 페이먼트 아니면 벤사 이런 애들. 예, 그런 뭐 피지사 이런 곳들이 사실은 이제 바로 시장에서 드러나는 주가의 상승의 이익을 보면서 오히려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야 우리 이거 뭐 해야 되나 봐 라고 이제 시작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실은 생태계가 발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뭐 안전하게 보관할 거야, 혹은 관련된 파생된 서비스가 뭐가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 생태계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생태계에서 앞장설 수 있을 만한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더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면 토론회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가고 하는데 가서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니 이거 누가 쓰냐, 뭐 현실화 가능성이 있냐, 원화는 국내용 화폐 아니냐, 뭐 원화는 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원화의 약세에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저는 이제 유체 이탈하신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화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잘 될 거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정말 그냥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원화가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로서의 공격을 하자라는 차원인 건 거지 우리가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화의 가능성을 논한다라고 하면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떻게 더 잘할까를 지금 빨리 고민해야 되는 차원인 거지 할래 말래 라고 하면서 시간을 늦춰서는 지금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좀 강력히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에 나가셔가지고 한국은행의 그 교수님께서 교수 출신들 대부분 한국은행 가 계시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화는 경쟁력도 없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누가 쓰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 얘기를 내가 하면 몰라도 지금 원화가 사실은 국내용으로 머물게 된 이유는 한국은행 때문이거든요. 못 나가게 통제하니까. 자금을 못 나가게 통제하고 본인들이 그걸 추적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만 가둬놓는 가두리 양식장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건 거죠. 근데 그것의 원인을 근거를 제공한 곳에서 우리만 쓰는 돈인데 이걸 왜 만들어?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 국제화폐로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 건 거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국제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거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국내에 가둬놓으면. 그러니까 아까 뭐 유학 간 자식들한테도 한 해에 1억 이상인가를 못 내보내요, 돈을. 내보내지를 못하는 건 거고. 왜냐면은 그럼 다 통화 추적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사실은 이제 리소스고 돈이고 노력이고 이런 건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대체제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 측에서 우리는 화폐 대체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통 금융권이 이 통제의 근거로서 화폐 대체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체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측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체제로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고 본다면, 일단 전통 화폐, 전통 금융, 전통 자본시장이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전 세계 언뱅크드, 즉 은행의 혜택, 은행의 시스템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신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은행 시스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주고 신용평가를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다 비용이고 돈이죠. 돈이고 시간이고 노력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 거죠. 쟤네들 그냥 굳이 유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안정화를 깨야겠어 라고 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등장을 해서 그런 언뱅크들에게도 금융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와주는 격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떠한 부와 편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화폐가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차원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의 화폐 영역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못하던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기네들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만은 충분히 화폐의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화폐는 안정성이랑 신뢰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안정성과 신뢰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저는 사용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임팩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면 충분히 기존의 신뢰와 안정성을 받아서 운영되던 어떠한 화폐와 동일한 안정성, 동일한 신뢰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금융 생태계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무조건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고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시행령 만들어지고 하면 1년, 2년 되거든요. 지금 1년, 2년이면 이미 그 기업들이 무언가를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는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미 법안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들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진 법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발의된 것만도 4건이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법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금융위가 주축이 되어서 정부발 관련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달 정도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시바삐 준비되어져 있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제도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게 해줄 거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테니까 너네 빨리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와, 좋은 기술 가지고 와 라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진짜 부딪히고 있고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는, 이 생존이 달려있는 기업들이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시장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제도화하고 정부가 다소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육성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책을 쓴 저자로 이제 오늘 이 떠먹여주는 TV에 나와서 즐거운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만 가지고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해요. 반대로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은행부터 라고 주장하는 또 금융권에서는 통화 주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같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반대의 주장들이 서로 논의도 되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토론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세임 스테이지에서의 기본적인 정보, 지식,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이터 붙잡고 계속 끝없이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이야기들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러한 사회가 같은 선상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글로벌적인 현상 그리고 이러한 기술, 이러한 현황을 바라보고 사회가 같이 빠르게 논의하고 넥스트 스텝으로 발전적인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한 기본 기초 자료로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술쟁이들이 만들어 본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부터 한번 끌어내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현황이 있는지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쭉 망라해 놓은 기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저자들이 책을 쓸 때 가장 첫 번째 명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조건 쉽게 쓴다 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받는 피드백도 읽었는데 쉬워서 여러 권 사서 친구들 나눠주고 있어요. 읽었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쉽네 라고 하는 이 피드백을 들을 때 목적이 달성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눈높이, 같은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AI에 대한 논의는 진짜 활발하잖아요. 정부도 막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막 KLLM 만들겠다고도 하고 모든 일반인들도 다들 이제 챗GPT 사용하고 계시고 그럴 건데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손 안에 비서처럼 부릴 수 있는 AI 에이전트까지 사실은 AI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 생태계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저를 대신해서 각종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사오고 내 심부름도 해서 여기 가서 호텔도 예약하고 뭐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 지금 AI 에이전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저를 대신해서 금융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AI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제가 맡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터 이만큼 저기서 이 노력 이만큼을 막 사오고 할 텐데 엄청나게 짜잘한 단위의 소액 결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질 텐데 기존의 금융 생태계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AI 에이전트가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죠. 하지만 블록체인 지갑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아젠다라고 하면 이 AI 에이전트가 일상화될 근미래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존재한다? 원화는 없다? 라고 하면 그냥 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러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AI 기술에 엄청 투자하고 이 산업을 마구마구 확대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발생될 수많은 머니 트랜잭션을 달러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 또는 다른 나라 통화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말에서 죽 서서 개주는 이런 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풍성하고 활발하고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이것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시급성을 저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AI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꼭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논의선상에 두고 이야기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